네, 3단원 비틀림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알루미늄 튜브, 다같이 알루미늄 튜브가 있을 때 토크 T가 작용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때 단면이 R1과 R2. 근데 R1과 R2가 R1의 1.5배가 R2가 되는 이러한 단면을 가진 튜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시어 스트레인을 구해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반지름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간의 전단 변형률에 관해서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진 R1과 R2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례를 해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R2 이제 가장 끝부분 여기서 이제 최대 전단 변형률이 발생을 할 거고, R1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선형적으로 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감마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값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례식을 활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R2 값이 R1의 1.5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감마 맥스의 이제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 값, 이 값이 돼서 최종 값은 이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거 되는 최대 반지름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 반지름이 되는데 이때 주어진 값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레이트 오브 트위스트가 125도 퍼 미터가 될 때, 그리고 최대 시어 스트레인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이 될 때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이트 오브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제 세타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세타 맥스라는 값이 0.125 디그리 퍼 미터 이 값이 될 거고, 감마 맥스란 값은 다음과 같이 400 곱하기 10-6승 라디안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R2의 민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라는 값이 R 곱하기 세타 라고 수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이제 감마 값을 R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값은 감마분의 감마 나누기 세타라고 해서 감마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 세타 같은 경우는 0.125 디그리 퍼 미터. 이 문제에서의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어 스트레인 값 같은 경우는 라디안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레이트 오브 트위스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로 주어졌죠. 디그리.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전환 부분을 써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183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이런 단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와 그다음에 이런 수식들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수식에서 알 수 있는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질 텐데, 가장 바깥 부분에서 최대 가마 맥스를 가질 거고, 요 가운데는 이거에 이제 선형에서 이렇게 값이 주어질 텐데, 이 선형 값들을 제가 이제 표시한 요 수식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바가 있을 때 T 크기에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하고, 길이 지름,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토셔널 스티프니스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셔널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단어에서는 이제 스프링 콘스탄트 혹은 스프링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이제 F는 KX, 그래서 K란 값을 힘 나누기 변형된 길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같은 느낌으로 3단원에서는 이제 토크가 힘 대신 작용을 할 거고, 길이 변화 대신에 각도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각도 변화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가 아니죠. P가 아니고, 같이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요 토크 대비 각도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탄성 계수, 국간성 모멘트, 그 다음에 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요거에 대해서 각각 주어진 28기가파스칼, IP 같은 경우는 국간성 모멘트 요 면적에 대해서 이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요것을 여기서 제공하는 D 값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길이도 1.4m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토셔널 스티프니스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가 5도로 이렇게 5도로 주어졌을 때 최대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구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어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인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틀린 공식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 수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이제 토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앵글 오브 트위스트 5도 값을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서서 적었던 요 부분을 여기 방금 얘기했었던 수식과 함께 적어본다 라고 하면은 다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뒤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은 객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지어질 거고, 요 R 같은 경우는 2분의 D죠. 요 값은 5도가 될 거고, 그래서 요 값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디그리로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값들은 다 라디안이기 때문에 얘를 라디안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라디안 값을 쓴다 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5도인데 디그리 대신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라디안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32mm니까 이걸 바탕으로 전체 길이 1.4m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어 스트레인 부분이 되겠는데,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 있죠. 후계 법칙. 3장에도 똑같이 이제 후계 법칙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제 전단 탄성 계수를 활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쉽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C번 문제입니다. C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선 A, B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2분의 D만큼의 지름을 가진 홀을 팠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토저널 스티프니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로우일 때, 즉 이렇게 지름이 2분의 D가 되는 요것과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D가 되는 요 두 가지 값을 비교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토저널 스티프니스, 즉 앞서서 구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비틀리는가, 요 부분을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봐야 되는 부분은 최대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보게 되면 토셔널 스티프니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A번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단 탄성 계수 값은 동일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고, 길이도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변형이 되는 거는 다음과 같이 극관성 모멘트 요 값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각각에 대해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 값이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바깥 지름 대비했을 때 저기 지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값을 각각 계산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값들의 이제 비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틀린 공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때 이제 변경이 되는 거는 또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값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했던 이제 토저널 스티프니스와 다음과 같이 이제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극관성 모멘트가 아래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수 관계가 된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홀을 이번에 D만큼 팠을 때 이번에 D2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2라는 문제인데, D2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번 D라는 지름을 가지는 솔리드 형태의 이제 바와, 두 번째로는 내부 지름은 동일하고 외부 지름이 D2일 때, 만약에 이제 동일한 스티프니스를 가질 때 D2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T 나누기 파이가
우리가 값을 구했었죠. 그래서 요 값들이 만약에 같아져야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것도 동일하고 요것도 동일하고, 즉 IP라는 값이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요게 동일하다 라는 얘기는 극한성 모멘트 값이, 즉 할로우일 때 솔리드일 때와 동일하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32분의 파이 요 값이 32분의 파이 D4승 요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D2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없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없애주고 D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토크렌치로 T만큼의 토크를 줬을 때 첫 번째로는 토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앵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허용 스트레스, 전단에서 허용 스트레스가 60메가파스칼일 때 토크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우 맥스란 값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음과 같이 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D 값이 될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이 T 값 요것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요거로부터 극간성 모멘트 32분의 파이 D 4승, 그 다음 R 같은 경우는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값들을 계산해주면은 최종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값을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앵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 길이, 상성계수, 극간성 모멘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금 변경해서 토크에 관해서 뭐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토크를 요거에 관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극간성 모멘트 부분은 지울 수가 있게 되겠고, 값을 이제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값 같은 경우는 앞서서 주어진 6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서 G값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졌죠. 78 기가파스칼. 그 다음 길이 같은 경우는 200mm. 그 다음에 지름 같은 경우는 8이죠. 8.0.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단위가 이제 파스칼, 밀리미터에서 단위가 없어서 이제 라디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특정 라디안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디그리, 즉 이게 몇 도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의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라디안 값으로 썼다 그러면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구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각각에 대해서 좀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튜브에 이제 퓨어 토션이 작용을 할 때
그리고 최대 전달 응력이 48 메가파스칼일 때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식 요 값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셔 스트레스 요 값은 다음과 같은 비틀린 공식으로부터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이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토크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토크가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토크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다른 값들로부터 이제 토크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 값을 바탕으로 이제 수식에 다음과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지어질 거고, 요거를 에 대해서 값을 각각 넣어주면 되겠는데, 이것도 앞선 문제랑 마찬가지로 디그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디그리로 표현된다는 점 헷갈리지 않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9도 이렇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D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D가 어떤 D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했던 문제는 여기 그림에 보는 이제 왼쪽과 같이 구멍이 파져 있는 알루미늄 튜브였었고, 요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솔리드로 된 지름 D를 가지는 솔리드 샤프트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같은 토크를 가질 때 요때 이제 D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쓰이는 수식 자체는 다음과 같은 비틀린 공식 하나가 그냥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값은 이제 양쪽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제 할로우, 요거를 솔리드라고 표현했을 때 타우 맥스가 이제 동일하다면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요 값이 이제 동일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은 동일하죠. 이런 것들은 동일할 거고, 요 값들도 동일할 겁니다. 요 값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요것도 차이 발생하죠. 그리고 요것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IP, 즉 극관성 모멘트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여기서 이제 새로 된 게 D라고 했기 때문에 D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서의 이제 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D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D 값, 할로우 같은 경우는 2분의 D2 값. 그래서 요 수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D 값이 얼마인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2와 D1의 값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레이트 오브 웨이트입니다. 무게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무게 차이가 되겠는데, 무게 차이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밀도의 관점이 들어가죠. 밀도의 관점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부피, 질량이라는 게 로우 V가 될 테니까. 근데 재료도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피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면적의 차이. V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될 텐데, 최종적으로는 이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면적의 차이로 질량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우일 때랑 이제 솔리드일 때 각각 이제 면적
B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ID. 그래서 이거로부터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최종적으로는 0.524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수식 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거와 같이 만약에 같은 토크 그다음에 같은 스트레스를 가질 때 D 값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렇게 D를 가졌을 때 우리가 만약 D를 구했을 때 차이는 이제 88.4mm 정도 값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솔리드일 때랑 할로우일 때랑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두 개의 B를 봤을 때 할로우 같은 경우는 같은 것들을 견딘 같은 토크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 값을 동일하게 가질 때 질량 값이 약간 절반 정도, 한 47%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알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서도 했었던 동일하게 불균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틀림에서의 불균일 문제가 되겠고, 다음과 같이 토크가 작용을 하거나 혹은 이것과 같이 이제 면적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는 그때 다음과 같이 각각을 구간을 나눠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하는 문제인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BC의 최대 전달 응력이 발생할 텐데 그 값과 AB가 같다 라고 했을 때 BC에서의 지름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앵글 오브 트위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최대 작용하는 토크 값과 토크랜다, 그 전달 응력 값과 전달 응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작용하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AB 구간, 여기 AB 구간, BC 구간 요거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타우 AB, 타우 BC를 구해주면 되겠고, 이거 대비했을 때 AB 구간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 BC 구간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A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작용하는 토크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T1과 T2가 한꺼번에 작용을 할 텐데 T2 빼기 T1만큼의 이제 값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IP, AB 구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한 가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BC 구간도 동일하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T2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서도 수식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값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대비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C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AB 구간, BC 구간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고, 그거의 합을 통해서 C 지점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구간 같은 경우는
값들을 다음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BC 구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해줄 때 각각의 이제 부호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구간을 만약에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0.722 디그리가 나올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각각을 더해주게 되면은 뭐 빼주는 값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만큼 변경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입니다.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BC와 AB에서 각각 최대 전달 응력이 동일하다, 값이 동일하다. 이때 BC의 지름값과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앵글 오브 트위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랑 이제 BC 값이 같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에서는 좀 주의할 점은 앞서서 이제 A번에서 구했을 때 값을 봤듯이 이제 음수값이 발생을 합니다, 한쪽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이 같다라는 부분은 이제 음수와 양수, 즉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했을 때는 뭐 동일하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과 T2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동일한 걸로부터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쪽을 절대값을 그냥 취해서 값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BC에서의 다이아미터 D2에 관해서 D1, 여기서 다른 값들은 다 주어진 거죠. D1도 값을 알고, T2, T2, T1 요 값들은 다 주어졌을 때 D2에 관해서 요거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정리를 했을 때 D2 값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을 보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 C점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점 같은 경우는 AB, BC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두면 좋은 거는,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이 AB 값 같은 경우는 뭐 변함이 없었죠. 뭐 반지름도 변함없고 토크 동일하고, 그 얘기는 이제 AB에서의 각도, 즉 뭐 변화될 게 없죠. 토크도 동일하고 길이 동일하고 얘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AB 값은 우리가 A번에서 구했던 AB 값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BC 요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뭐 토크, 길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 결정적으로는 요 극관성 모멘트 값이 바뀌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요 D2 값 요걸 활용해서 여기 D2 요걸 활용해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와 튜브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바에 T라는 토크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바와 토크의 어떤 튜브의 변화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고, 첫 번째 문제를 우선 읽게 되면은 최대 전달 응력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바와 튜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 그래서 A 끝단, 요 끝단에서의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값을 보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의 각도의 변화, 튜브의
각도의 변화가 생길 텐데 이 값을 더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을 먼저 보게 되면 A번 같은 경우는 각각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비틀린 공식을 활용을 할 텐데 이거로부터 첫 번째로 이제 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에 작용하는 거는 토크 T가 작용을 할 거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바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 D1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IP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32분의 파이 D1 4승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 같은 경우도 뭐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튜브도 똑같이 T라는 토크가 작용을 할 거고 여기도 보면 튜브 T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오른쪽 요 그림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튜브만 보게 되면 바깥 반지름 D3, 내부 반지름은 D2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할 텐데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듯이 바와 튜브에 각각 적용하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을 다 그냥 활용을 할 텐데 여기서 보면 뭐 G 값은 뭐 다음과 같이 동일하고 T도 동일하고 길이도 동일하죠. 그 얘기는 이런 것들 토크 길이 G, 토크 길이 G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IP 즉 극관성 모멘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봤듯이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요 값들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솔리드 바에 토크가 작용을 할 때 두 가지 값을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어 스트레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앵글 오브 트위스트. 그래서 비트림 단원에서는 뭐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약에 이제 어떤 변화하는 토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tx라는 게 주어질 텐데 얘는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TA, B 지점에서 0.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수식을 갖게 될 거고 이제 tx를 수식적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토크 같은 경우는 tmax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면적에서 작용하는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면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타우 맥스 값을 구해주게 되면 타우 맥스는 t 맥스 대비했을 때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뭐 주어진 값이죠. D라는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D라는 값이 주어질 거고 IP도 원형이기 때문에 32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타우 맥스 값은
앞서서 이렇게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바탕으로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값들이 주어진 게 없죠. 뭐 d가 얼마고 뭐 ta 값 이런 게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l도 없고 g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식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A번이 되겠고, 자, B번 같은 경우는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보아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하게 될 텐데, 앵글 오브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d 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값을 수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제 이 토크 t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x란 값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tx가 될 텐데 tx가 작용할 때 요 면적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고, 요 tx 대신에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을 바탕으로 전체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이 구했던 부분을 왼쪽에 있는 요 수식 d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ip 같은 경우는 32분의 파이 d 4승, tx 같은 경우는 tax 제곱분의 2l, 그다음 dx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d 세타, 즉 세타가 되겠죠. b 지점에서의 요거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고, 요거를 뭐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tx라고 하는 어떤 분포 토크, 분포되는 어떤 토크 값으로 주어질 거고, 이 분포 토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토크 값에 변화되는 값들, 각각 토크에 대한 함수, 그다음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토크 값 tx,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멍이 파져 있는 형태의 알루미늄 샤프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토크가 주어질 거고, 지름이 주어지죠. 이렇게 지름이 주어졌을 때 최대 텐사일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용하는 토크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텐사일 스트레스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타우 맥스밖에 없죠. 그래서 타우 맥스가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순수 전단, 여기서 보면 이제 순수하게 토크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 전단이 작용할 때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맥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angle of twist per unit distance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게 우리는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했었고 값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요걸로부터 G 값은 27.5 기가파스칼, R은 D2의 절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져서 요걸로 최종적으로는 그런 값이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도가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타우 값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제 텐사일 스트레스 부분인데, 텐사일 스트레스가 맥스 최대값이 될 때니까 요 값의 최대값이 될 때는 이제 타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우 값은 여기서 나왔던 48메가파스칼 그대로 값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 문제.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토크 T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틀린 공식 이걸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타우 맥스 48메가파스칼이 나올 거고, IP도 이렇게 이런 수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할 때 스트레인 게이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45도 각도로 붙였을 때 45도 각도로 붙였을 때 여기 나오는 스트레인 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길이 변화 부분이 될 텐데, 45도로 각도로 돌렸을 때 이렇게 길이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스트레인 값이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시어 모듈러스 G 값, 즉 전단 탄성 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G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 타우 값도 알아야 될 거고, 시어 스트레스 값도 알아야 될 거고, 감마 값, 시어 스트레인 값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는 토크가 주어졌고 스트레인 값이 주어졌다, 변형률이 정해졌다 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은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타우 맥스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틀린 공식 이걸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토크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극간성 모멘트도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이제 G인데, 이 G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는 이제 후계 법칙으로부터 가져올 겁니다. 우리 후계 법칙이라고 해서 타우는 G 감마라고 표현했었고, 이거로부터 G 값은 감마분의 타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일 때 두 값을 구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B를 써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감마 값이 될 거고, 요거는 30.0 파스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토크가 주어지고 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G값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최대 전단, 그 다음에 최대 텐사일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구해보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 변형률에 대해서 각각 시어, 텐사일, 컴프레시브 요거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 부분을 알기 위해서, 즉 응력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타우 값이 되겠는데, 타우 값 같은 경우는 비틀린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비틀린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구해주면은 요거 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각도를 변경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각도를 변경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어찌됐든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타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타우랑 동일하다 값은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컴프레시브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텐사일이 늘어나는 거고 줄어드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최대 나올 수 있는 거는 36.7 메가파스칼. 여기도 36.7 메가파스칼인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을 때 요 세타 값 구해줘서 값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인 값을 구하는 게 되겠는데, 스트레인은 감마 x 요걸 구하게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G 값, G 같은 경우는 주어졌죠. 81기가 파스칼. 그래서 요 값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값이 구해질 거고, 이렇게 수직 변형률 같은 경우는 전단 변형의 이제 절반 값이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 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텐사일, 컴프레시브 요거에 대해서는 각각 나오게 될 텐데,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컴프레시브는 마이너스 값, 텐사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도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건가인데, 최대값을 여기서 보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대값을 보기 때문에 최대값이 나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